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언어 강의 이번은 위령공 제15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편인 위령공 제15는 모두 41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위령공이 문진어 공자한데 공자대왈 조두지사는 즉 상문지의 언의와 굴려지사는 미지하게하라 하시고 명일에 수행하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이 편은 이제 위령공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위령공이라고 이제 편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이고요. 위나라 영공인데요. 위령공은 당시 여러 제후국들 중에 위라는 제후국이 있었고 그 나라에 임금 영공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어느 날 공자에게 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공자, 문진어 공자. 공자에게 진에 대해서 물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진자는 여기 이제 제가 진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진법이라고 하면 이제 요즘에는 요 진자를 씁니다. 요 진자를 쓰는데 그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진을 친다 그럴 때 그 진입니다. 저 진자가 그런데 요 진자는 베풀 진자예요. 베풀 진. 펼치다, 베풀다 이런 건데 쭉 늘어놓다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요 군대를 배치를 하는 군사들을 배치하는 저 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해진 군사 숫자를 어떻게 진열할 것이냐 하는 거하고 이제 통하기 때문에 요 진이라는 이 글자가 이 펼쳐놓다라고 하는 이 진자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 진 이렇게 쓰는 이 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이 학익진을 썼다, 뭐 또 장사진이다, 장사진을 이루었다 그럴 때 장사진이라는 것은 진을 이렇게 긴 뱀 모습으로 모양으로 뱀이 쭉 이렇게 가듯이 병사들을 저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을 장사진이라고 하고 학익진은 뭐 학의 날개처럼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학익진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르는데 공자가 살았던 춘추 시대 말기 이때가 어떤 그 일이 있었던 때냐면 이제 뭐 당연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전쟁이 많이 치러지고 있었는데 처음에 전쟁을 할 때는 A라는 나라하고 B라는 나라의 병사들이 쭉 섰겠죠. 우리가 뭐 유럽에 예전 유럽에서 전쟁을 할 때 막 퍼허 벌판에서 쫙 쓰고 여기 또 쫙 쓰고 해가지고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어떤 신호가 울리면 막 나가고 이쪽에서도 막 나오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그 두 진영의 병사들이 막 뒤엉켜서 막 싸우고 뭐 이런 대체로 이런 거였겠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런데 전쟁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전쟁 말고 다른 전쟁들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벌판에서 있는 숫자 다 늘어놓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해가 이렇게 서로 돌격해서 이 중앙에서 싸우는 이런 거 말고 지형 지물 같은 걸 이용을 하는 그런 전쟁 양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지형 지물을 이용하고 진을 어떻게 구성하고 막 하는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병법이라고 그래요. 병법. 이 병법이 극도로 발달했던 시대가 공자 시대입니다. 저때 나오는 그 유명한 그 병법서들이 손자병법, 오자병법 하는 병법서들이 이때 나와요. 이 병법서들이 나오면서 전쟁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백병전을 할 때는 숫자가
병사들의 숫자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승리와 패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을 텐데 지형 지물을 이용을 하고 또 심지어 전쟁을 수행하는 상대편의 심리를 이용을 하는, 그 다음에 또 정보를 캐내고 정보를 이용을 하는, 이제 다각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데 동원되는 것들이 다각화되는 것이 말하자면 병법입니다. 막 간첩을 사용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막 이렇게 하고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막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법 이런 거의 일환으로 진법이 중요하게 되었고, 이 진법을 포함해서 이 병법이 성행을 하면서 전쟁에서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싸움을 했을 때는 죽는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덜 했는데, 말하자면 병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계곡을 물을 막고 상대편을 그 계곡 안으로 유인을 해서 물길을 막아놨던 물길을 터서 그 물이 막 휩쓸려 가면 이게 다 몰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의 희생은 최소화하고 상대편의 희생을 최대화하는, 극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전쟁이 엄청나게 잔인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던 공자에게 진법을 물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전쟁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진법을 물었다 그 말이 아니고, 진법으로 상징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는 전쟁의 기법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공자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알았다 손 치더라도 공자가 이거를 곧이곧대로 대답을 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공자대왈 조두지사는 상문지의연이와 굴려지사는 미지하랴라, 이렇게 했어요. 군려 이것이 군대입니다. 요 여자가, 요 군자는 군사군자 군대 군자지만 요 여자도 나그네 여라고도 쓰이지만 저게 군대라는 여자예요. 군대의 규모에 따라서 요즘에도 여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단, 군단, 사단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여자가 군사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일, 군대에 관한 일, 이것이 굴려지사입니다. 요 진이 굴려지사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은 미지하랴라, 그것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조두지사는 즉상문지연이와, 조두의 일은 일찍이 그것을 들어보았지만 굴려의 일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랬어요. 이때 이제 조두지사라는 건 뭐냐면, 요 조는 제사를 지낼 때 희생, 제사의 희생, 뭐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돼지가 될 수도 있고, 그 희생을 희생물을 올려놓는 그 희생물을 올려놓는 그 제기를 조라고 그래요. 이것을 뭐 이제 희생을 삶아서, 솥에 삶아서 거기에 갖다 건져서 올려놓는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 도마조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마라고 하면 이제 칼로 이렇게 이제 음식물을 써는 그것을 우리가 보통 말하니까 그렇게 되면 혹시 오해할 수가 있어서 제사에서 희생을 올려놓는 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 두자는 뭐냐면, 요 두자도 제기 두자인데 이게 콩 두자지만 여기서는 콩이 아니고 제기라는 두자인데, 저 제기 두자는 이 변자하고 짝을 이루는데요. 변두 이렇게 하는데, 요 변은 제사 음식 중에 물기가 없는 제사 음식을 대나무로 엮어서 만든 제기에다가 담습니다. 그것을 변이라고 하고, 이 두자는 물기가 있는 제사 음식이에요. 물기가 있는 제사 음식을 뭐 말하자면 절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만든 제기를 두라고 해요. 그래서 변두 그러면
물기 있는 제사 음식과 없는 제사 음식과 물기 있는 제사 음식을 담아서 올리는 제기인데, 그러니까 요 조두라고 하는 건 전부 희생을 담든 제사 음식을 담든 이게 제기들이에요. 그러면 제사상에 제기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겠잖아요. 어떤 음식은 어떻게 어디에 어느 자리에 어떻게 배치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 진짜가 어떤 것을 배치하다의 의미니까 공자가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제사 음식 담는 제기를 배치하는 일은 제가 일찍이 들어봤지만 군사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일은 못 배워봤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공자한테 이것을 물어보는 위령공에게 완곡하게 답을 하지 않고 이튿날 명일에 드디어 행하셨다.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나라를 떠난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공자가 전쟁에 반대한다는 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끝내자고 얘기를 하는 분한테 진법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얘기는 위령공이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의도를 했다 그러면 무슨 의도냐면 떠나주세요예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한테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얘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공자를 무시하거나 욕보이는 일이죠.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완곡하게 제가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못 배워봤습니다. 이거는 들어봤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거 전문가지 이거 전문가는 아닌데 나한테 이런 거를 물어봤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런 데 관심 있는 이 임금 곁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시고 명일에 떠난 거죠. 공자가. 그리고 지난번에 세상을 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을 때 말을 보고 피했다. 안색을 보고 피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원래 노나라에서 벼슬을 하셨는데 노나라에서 벼슬을 하시다가 노나라로부터 일종의 이제 소외를 당합니다. 공자가. 그래서 노나라를 반듯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뜻이 의지가 꺾이게 되고 좌절이 되고 그래서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떠돌아다니시게 되는데 다른 나라 임금들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그때 위나라를 갔었는데 아까처럼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위나라를 떠나고 그래서 다른 나라를 다니실 적에 제진전량하니 그랬습니다. 진나라, 요것은 진나라, 나라 이름이에요. 진나라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 여정 중에 진나라에 계실 때 제진전량하니 양식이 끊어졌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다고요. 먹을 양식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를 모시고 따라왔던 종자가 종자 병하야 막 능흥 이언을 종자가 병이 들어서 능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를 모시고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병이 나서 못 먹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양식이 떨어질 정도면 이제 다른 상황들은 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단히 이제 그 어려운 곤란한 처지에 이제 처하게 됐는데 그때 어떤 종자 한 사람이 병이 들어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 공자를 모시고 따라왔던 제자들 중에 자로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상황을 보고 자로가 온현왈, 자로 온현왈, 요 온자가 성낼 온자죠. 화를 내면서 자 그러니까 요 온자는 보시면 요 온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것이 따뜻할 온자예요. 따뜻할 온자인데 오른쪽에 있는 요것은 똑같고 왼쪽에 있는 게 요건 물수고 요것이 마음심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할 온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 물이 데워져서 그래서 따뜻한 이제 그런 거라면 요것은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된 그러니까 마음이 막
내 내면의 심리가 부글부글 끈다든가 이래서 열이 난다든가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이제 차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선생님을 뵙고 말했어요. 자로가.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선생님 공자에게 저렇게 설령 화가 났더라도 저렇게 화난 상태로 선생님을 찾아오는 제자는 자로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얼핏 생각하면 참 버릇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대단히 솔직한 지금 상황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로가. 그래서 특히나 이 따라온 사람 중에 누군가가 병이 들어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될 만큼 이런 상태가 됐다는 자체가 화가 나서 그 상태로 선생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군자도 역유궁호이까 이렇게 했어요. 자로가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군자도 궁함이 있습니까? 이랬습니다. 지난번에 그 헌문제 14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자로가 군자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공자가 자기를 닦는데 공경함으로써 닦는다. 그러자 자로가 이와 같을 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공자가 자기를 닦아서 타인을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또 이와 같을 뿐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자신을 닦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군자는 위하고 덕하고 이게 같이 있는 겸비된 사람을 군자라고 하는데 자로는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두고 질문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공자는 이 부분을 강조해서 답을 해주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군자에 대해서 자로는 기본적으로 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높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뭐가 따라오냐면 부하고 귀가 따라옵니다. 부하고 귀가 이 지위에는. 그러니까 군자라고 하면 부, 귀가 따라오는 사람인데 군자도 이렇게 궁함이 있냐는 거예요. 요 궁자가 그런 궁자죠. 요것에 반대되는 궁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군자인데 근데 선생님이 지금 군자의 도를 행하겠다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이렇게 공궁한 처지가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건 고사하고 선생님을 모시고 따라온 사람이 병이 들어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냐고 이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로가. 그러면 자로가 이렇게 화가 날 정도면 공자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자로가 화가 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자로가 만약에 조금 더 신중한 조금 더 세심한 제자였더라면 내가 이 정도면 우리 선생님은 따라온 제자 중에 누군가가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병이 들었다 그러면 선생님 마음은 어떻겠는가라고 헤아려 보겠잖아요. 근데 자로는 선생님 최고 책임자니까 지금 이럴 수가 있냐고 지금 와서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것은 지금 없는 거죠. 자로한테는. 당장이 너무 화가 난 이 상황이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공자도 제가 보기에는 공자를 대단히 인간적으로 읽는다 그러면 이 말씀을 차분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공자도 감정이 격해지셨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뭐라고 공자가 하셨냐면 군자 고궁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군자도 궁함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군자 고궁이니 그랬습니다. 궁 여기도 궁자가 나오고 군자 여기 소인 나오고 여기도 궁자가 나와요. 자, 궁이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고자를 고궁할 때 이 고궁의 이 고자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로 말대로라면 군자는 궁함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군자는 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궁할 수 있는데 고는 뭐냐면 이게 견고할 고, 단단할 고, 굳을 고잖아요. 굳을 고. 이 굳을 고라고 하는 거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견고한 거니까. 흔들림 없음이에요. 그래서 고수를 해요. 고수. 단단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군자의 길을 가다 보면 궁한 상황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궁한 상황을 자신이 옳은 길을 가다가 당한 거면 그 궁한 상황을 고수해요. 만약에 이 궁한 것이 싫어서 궁한 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궁한 상황을 초래한 그 원인에 해당하는 군자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궤도 수정을 하겠죠. 근데 군자는 궁하다는 이유로 그 자신이 가는 그 궤도를 수정하지 않고 그 길을 고수해요. 그걸 공자가 고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군자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소인이면 어떻게 하느냐? 궁하면 사람의니라. 궁하면 남한다. 이 남이라는 건 넘칠 남자입니다. 넘을 남.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넘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약을 남용했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데 이게 적정한 양을 넘어서 먹었다는 뜻, 복용을 했다는 뜻이에요. 남용이라는 건. 잘못 복용을 하면 오용이고 정도보다 더 많이 복용을 했다면 남용이에요. 그걸 합해서 오남용이라고 하는데 남은 그 선을 넘었다는 뜻이에요. 소인은 궁하면 그 선을 넘어요. 그 선을 넘는다는 건 이 궁하다는 상황이 나로 하여금 궤도 수정을 하게, 즉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야 하는 선이 있는데 해야 하는 선과 하지 말아야 할 선, 그 중간 경계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소인은 궁하기 때문에. 근데 군자는 아무리 궁해도 그 선을 궁하다는 이유로 넘지 않고 단단히 지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궁함이 있냐 없냐고 물어볼 게 아니라 군자가 군자다운 길을 가는데 그것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면 당연히 부귀를 누리겠지만 세상하고 그 군자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맞지 않았을 때 군자는 얼마든지 궁한 상황을 당할 수 있고 궁한 상황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역시 군자와 소인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데 그때 군자는 그 궁함을 궤도를 수정함으로써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궤도를 지킴으로써 궁하다면 그 궤도를 계속해서 지켜서 궁한 상황을 그냥 스스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군자고 소인은 궁하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공경에 처한 것은 나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면 내가 궤도를 수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넌 지금 얘가 이렇게 됐다고 지금 화가 나서 나한테 그러는 거 나 다 이해하는데 나는 오죽하겠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길을 수정할 수야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니까 요 말 자체가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공자가 차분차분 말씀하셨다기보다 공자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제자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이고 어떤 상황보다도 그리고 예민해져 있었을 텐데 자로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자도 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